우선은 사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치가 아니라는 점 근데 얼추 이 구도에서 보면 가치랑 유사해요. 네. 그냥 가치해서 다른 자리. 가치가 아니라 약간 버닝민석 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버닝면서. 고급 유머죠. 하나, 셋. 엠바고 해제. 그래서 저희가 또 가치가 아니어서 그 소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늘 그렇듯 한 명씩 총평하고 심층 토크 나누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저부터 그러면 좀 뭐 밝힐까요? 네. 한 줄 평은 이제야 좀 서바이벌 게임답네. 저는 이제 무난한 전개, 더 지니어스의 추억이 떠오르네. 기억 안 난다. 이번에 좀 나뉘네요 이게. 일단은 뭐 그러면 저희도 기억을 좀 더듬어서 맨 앞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저택팀이 저택팀의 침입을 해서 뭐 물건 훔치는 그게 이제 그 앞부분에 담겼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저택팀의 습격 장면인가요? 거기서 조금 기억에 남았던 거는 네. 어찌됐든 간에 습격이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네. 제작진 측에 실수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택팀 입장에서는 원래 차지하려고 했었던 이득을 이제 온전하게 거두지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게임에서 본인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네. 어떤 시스템적인 오류로 인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저택팀에 있었다면은 나 그냥 바로 짐 싸고 한국 가겠다 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오늘 겪었던 정건아 씨 그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준비가 좀 허술하다. 빅 이벤트를 이제 다루는 제작진의 능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좀 그게 이제 하락한 포인트죠, 그게. 저는 뭐 조금 실드를 쳐주자면은 이게 워낙 또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꼬이는 부분들이 생길 법도 하다. 그래서 좀 저는 양해를 하고 봤습니다, 제 스스로. 그 시퀀스만 따지면은 뭐 기억 남는 장면이 딱히 그 정도밖에 없었다. 왜냐면은 그 충주맨의 트로이몬마 작전 이제 저번 주에 워낙 그게 컸기 때문에 강렬했죠. 그 부분 외에는 사실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없었다라. 근데 저는 그 충주맨 그 감금 당하잖아요, 아예. 오, 이렇게까지 한다고? 좀 신선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결과는 추측인데 아마 그 룰이 그게 실수가 안 났으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더 훔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되게 많이 훔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낙원팀은 되게 딥슬립하고 있는 상태였고 너무 피곤해서 그 사이렌 때문에 모두가 깼는데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사이렌이 안 울렸다? 많이 훔쳤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최소한 뭐 2개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저택팀이었으면 정말 개빡쳤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오늘 같은 그 메가박스 의자 때문에 이제 제대로 못 본 것처럼 비하인드를 봤는데 저택팀 출연자들이 그 오류 때문에 엄청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뭐 항의를 할 만해요. 그 정도로 치면 거기 정거나 있었으면 그냥 막 걷어차고 그냥 저였으면 바로 그냥 막 이러고 이거는 뭐 또 아시죠? 어떤 방식으로 나갈지 히드페이스 때 경험해보셨잖아요. 다 끝난 일이잖아요.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워낙 그 임팩트가 강렬했어가지고. 그 전에 유령 카지노 유령 카지노 익숙한 얼굴이 한번 나오시죠. 또 박지민이 아나운서. 이제 피게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에요. 안방마님 같은 느낌인데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맞습니다. 또 원투를 본 사람들은 또 이게 원에도 나오거든요, 박지민이. 원투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반가울 만한. 왜 3 안 나오셨지 했는데 역시나 나왔네요. 피게임은 이제 그 메인 출연진을 버리잖아요. 윤비가 나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택티 사인은 울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 윤비가 먼저 들어갔다. 근데 진짜로. 하여튼 그래서 유령 카지노를 이제 했는데 초반에는 고전을 했죠. 페르미 추정. 근데 페르미 추정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페르미 추정을 저희가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커뮤니티. 더 커뮤니티에서도 그 게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커뮤니티에서 영감 받은 것 같아요. 이번 감독도. 그래서 페르미 추정하는 거를 보면서 또 페르미 추정은 저희 전문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재밌었고 마지막 퀴즈에서 허성범의 그런 지식들이 없었다면 그 코인을 불리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허성범 씨가 그 카이스트죠. 그거는 진짜 그냥 압도적인 지식의 승리였죠. 반지름 지구 반지름 2,400km인 거 아세요? 아우 절대 모르죠. 그런 거는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송민석이 버닝한 건 알잖아요. 그렇죠.
버닝 민석. 고급 유머 잘하시는 네. 분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페르미 추정 보면서 되게 반가웠다. 저택팀, 낙원팀, 자네팀이 모두 모여서 아. 팀전을 하죠. 그럼 이제 승패 예측. 네. 이제부터 딱 오리지널적인 그런 네. 전통적인 서바이벌의 면모가 그때부터 도파민이 또 다시 도파민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 마침 이제 낙원팀의 홍진호 홍진호. 그리고 네. 저택팀의 김경란, 자네팀의 장동민. 아, 그래서 딱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부터 해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또 4라운드에서 셋이 만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순서 짜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누가 봐도 4라운드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구나라는 거를 맞죠. 모두가 알 수 있는 매치였어가지고 4라운드가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승부가 1라운드 때 갈리잖아요. 충주맨이 이제 그 100이랑 0을 그냥 한 번에 아, 소모를 해버리는 네. 바람에 저는 이거 진짜 솔직히 1라운드 때 좀 너무 저택팀이 아쉬웠다 플레이가. 왜냐면은 이게 물론 자네팀이 전략을 잘 짠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이득을 볼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택팀에서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자네팀이 너무 큰 이득을 봐가지고 솔직히 그 스티브 얘가 저는 빡치만 했다고 봅니다. 그 저택팀에서 너무 그 이진아랑 그 막 하는 거 아시죠? 그막 스티브 이발 존망 깨. 근데 일단은 저는 또 그 부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네. 역시 장동민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작진분들이 또 편집을 그렇게 한 게 장동민이 말하는 대로 진짜 다 되는 것처럼 그쵸. 실제로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장동민이 뭐 홍진호는 이렇게 할 거다, 김경란은 이렇게 할 거다. 처음에 전략 짜면서 이제 다 예측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하나하나 다 이제 그 양 팀의 홍진호, 김경란 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장동민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전략을 짜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승 전략은 예측을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맞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서 더지니어스 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저런 기량을 계속 유지하지? 싶을 정도로 좀 대단했습니다. 낙원팀에서는 그냥 정배대로 간 거거든요 실제로. 실패도 큰 리스크가 없는 전략으로 간 건데 이게 저택팀이 이상한 수를 두니까 그 팀이 아예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1라운드 때 저택팀과 낙원팀이 동시에 이제 트롤짓을 하면서 이제 자네팀의 승기로 1라운드 때부터 그냥 사실상 1라운드 때부터 점수차가 크게 나버리잖아요. 맞아. 2라운드도 장동민이 말하는 대로 또 돼버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트롤 플레이들이 있었잖아요. 워낙 게임이 또 쉬운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악어가 이거 실수로 이걸 냈는데 이렇게 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 플레이가 6라운드까지 갑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4라운드 때 홍진호의 플레이가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이때가 되게 어쨌든 뒤집으라면 뒤집을 수 있는 그 라운드였는데 거기서 어쨌든 프로 선수잖아요. 프로 포커 플레이어잖아요. 그럼 좀 과감하게 좀 술을 줬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안정적으로만 해버리니까 솔직히 좀 실망을 많이 했다 4라운드 때 홍진호한테는. 그래서 이제 6라운드 때가 근데 6라운드 때 또 빠니버틀이 나와서 근데 그거는 15카드를 잘못 내는 실수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오늘 워스트는 빠니버틀이다 하는데 또 거기서 이제 김민아죠. 그러니까 또 그 계산을 빠르게 못해가지고. 그래서 또 거기서 실수를 해버린 바람에 결과적으로 장동민 팀이 있었던 자네 팀이 막 압도적으로 잘했다 이런 것도 맞아. 뭐 없지는 않았지만 정배대로만 했어도 꼴찌는 안 할 만한 플레이였는데 중간중간 참가자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되게 팽팽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너무 그 두 팀에서 좀 놔버렸죠 이 게임이. 일단 저는 이렇게 게임 중심으로 스토리가 흘러간다 라는 것에서 많이 힘이 빠졌습니다. 네. 정건환 씨가 이 PK게임을 바라보는 관점이랑 제가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네. 정건환 씨는 이제 게임 중심, 살짝 그쵸. 더지니어스식 그쵸.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정치극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 하나를 가지고 한두 화를 통으로 그냥 쏟아버린다? 저는 너무 좀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데스매치에서 누가 떨어지는지만 봤습니다. 게임은 아예 안 봤어요. 근데 저는 딱 이 두 분의 좀 절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PA 게임 3를 한편의 어떤 종합적인 그 거대한 블록버스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돼. 계속 이제 저한테는 원활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반대로 6,7화만큼 깔끔한 편은 없었다. 물론 게임에 주목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게임이 저만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이게 두 화를 가지고 갈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PK게임도 2 같은 경우를 보면은 데스매치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많잖아요. 네. 우려먹기를 하긴 했지만 네. 이게 승패 예측 이런 게 솔직히 너무 재미가 없었어가지고 네. 그 중간중간에 점프도 많이 했고 그냥 라운드 결과만 확인하는 식으로 저는 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저였으면은 만약에 제가 이걸 제작하는 어떤 제작자 입장이었으면은 뭐 승패 예측 같은 이런
그냥 뭐 이상한 게임 말고 차라리 3명씩 나와서 화투 던져주고 음. 섰다를 쳐라. 이게 훨씬 재밌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지금 김경란이랑 홍진호랑 장동민이 셋이 살아있을 때 네. 딱 그 더 지니어스식 그 두뇌 게임의 요소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딱 이때 넣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4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네. 그 더 지니어스 부금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 인류테임 노래가 맞아, 나오는데 맞아. 그때는 제가 유일하게 도파민입니다.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 이게 그래도 더 지니어스지. 네. 저는 그거 보고 이거다. 이거는 정건아가 좋아하겠다라는 이거다. 생각을 했고 근데 그래서 아마 이제 김경란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는 네. 다음 화부터는 조금 더 약간 활동적인 게임들도 할 것 같고 인원수를 좀 활용하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이 예측에 동의하는 게 분명히 몸으로 하는 게임들이 나올 거예요. 네. 차라리 저희 건아랜드 가서 건아랜드 방 3개거든요. 정준하 씨가 딜러 맡고 저랑 문보남보 팀, 뭐 김태형 씨랑 고진호 씨 팀, 송민석 박가진 팀 해가지고 한 팀씩 맡아서 충분히 그 게임 구현 가능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그래서 각 방에다가 서기 게임으로 게임으로. 각 방에 카메라 하나씩 두고 저희도 G3가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홍진호, 김경란, 장동민처럼. G3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심리 게임 하듯이 하면 오히려 이게 나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 김태형 씨, 박하진 씨 저랑 해서 카메라 하나씩 잡고 근데 김태형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박하진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고 실제로 나중에 편집하면 되게 재밌을 걸요. 그렇게는 진짜 올려서 좀 네. 한번 해보자 진짜. 한번 그러면 좀 맞아 이제 민석이 형이 이제 저기 김영광 포지션. 그럼 문보남보랑 팀 하실 거예요? 네. 문보남보, 박하진 여기는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전 정건아. 그렇게 G3가 찍히는 건데. 전 좋아요 근데. 근데 고지도 송민석을 믿기에는 거기 저택팀인 거죠. 근데 사실 저희의 유건대 전통을 보면은 네. 정건아, 송민석이 네. 팀을 한 적이 많아요. 이거 병뚜껑 컬링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정성으로 해야 된다. 정성으로 가고 고김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메인 매치까지 끝냈고 이제 데스매치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데스매치 게임은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냥 뭐 네, 평범한 그냥 게임이었다. 평범한 게임이었고 저택팀에서 데스매치 가게 될 사람 1인을 투표로 통해서 결정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누가 가야 되냐 네. 라는 얘기를 할 때 김경란 아나운서가 네. 내가 가는 게 맞겠지, 내가 가는 게 맞겠지 이러는데 네.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아주 현경란. 그러니까 말이 내가 가는 게 맞겠지라는 말인데 사실 속내는 너네 중에 갈 사람 없니? 너네 중에 아무나 한 명이 가. 근데 뭐 그게 김경란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장동민이었으면 자기가 가고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김경란이 거기서 걸렸죠. 그리고 이제 서출구가 이제 또 첫 번째 게임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 불가능 성공하고 나서 맞아. 완벽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경험자는 경험자다. 그리고 서출구도 비상해요 머리가. 네, 머리가 좋아요. 그 시즌 2에서도 그 네. 계산하는 거 그거 네. 아시죠? 활약이 기대가 되죠. 네. 도끼를 품은 서출구야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사이렌이 다시 울리면서 끝나는 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저희 세 명이 그 피해 게임 3를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정치극을 바라는 저는 네. 더 커뮤니티식. 예. 여기는 이제 약간 더 더지니어스식. 지니어스식. 저는 이제 약간 블록버스터 느낌으로 둘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제 조금 본인의 취향이 딱 자리 잡히는 심층 토크 편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 또 이제 마지막에 하는 베스트 머스트 인물 이렇게 꼽아보는 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먼저 하시죠. 저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베스트 플레이어 나는 장동민. 네, 왜냐면 장동민의 그 활약을 보면서 야 이거는 베스트를 안 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말하는 대로 다 되고 거기 또 이제 플레이 하러 갔을 때 또 심리전을 걸잖아요. 그렇죠. 홍진호한테 그런 장동민식 심리전이 또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건 무조건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장동민을 뽑았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허성범님 고르셨습니다. 뭐 크게 활약한 건 없는데 유령 카지노 때 어쨌든 허성범의 플레이로 인해서 코인이 10개에서 50개를 불어나잖아요. 저는 뭐 충분히 잘한 플레이어다. 마지막은 데스매치를 완벽하게 끝낸 서출구님 뭐 이렇게 서출구 정도로 뽑고 싶습니다. 워스트 플레이는 같이 고르겠습니다. 홍진호, 스티브예 둘이 같이 고를게요. 카드 게임의 전문가 2명이 속해 있는 팀이 이 정도밖에 활약을 못한다? 이거 자체는 무조건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 게임이었다. 그렇죠. 마지막은 김경란님 고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메인 매치가 김경란 팀이 제일 꼴찌를 하기도 했고 데스매치에서 불가능을 안 해친 거는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 실수다. 마이너스 1점이 쌓이지 않는다는 룰이 사전에 있었다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워스트 3명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저의 베스트 플레이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요? 장동민, 서출구, 허성범 이 세 명 말고는 사실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똑같은 이유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스트 플레이어는 홍진호, 김경란까지로 똑같고 네.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빠니보트. 그 빠니보틀에 솔직히 많은 실수들이 있었잖아요 메인 매치에서. 네.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뭔가 좀 수싸움에서 조금 생각이 부족했던 느낌인데 빠니보틀의 실수는 그냥 실수야. 기본적인 네. 룰 숙지가 안 돼 있다고. 네. 그게 뭐 결과론적으로 좋든 안 좋든 어쨌든 기본적인 룰을 모른다는 거는 너무 조금 수준 미달이 아닌가. 뭐 사이렌 울렸는데 그냥 자. 팀전이어서 게임 할 사람 많으니까 그냥 지켜만 봐. 실제로 분량이 거의 없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진짜 앞으로 제작진들이 안 부르겠다. 서바이벌 만드는 제작진들이 안 부르겠다. 이번 6, 7회차 행보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라는 것도 저도 네. 덧붙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 차례인가요? 예. 저는 일단 베스트 플레이어 2명은 똑같습니다. 오. 장동민, 허성범. 그 나머지 한 명은 그 낙원팀 집사님. 네. 예쁘시긴 합니다. 너무 제 이상형. 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그래서 베스트 3명 장동민, 허성범, 그리고 낙원팀 집사님. 근데 그런 관점이면 저는 또 최혜선 씨. 저는 그런 관점이면 자네팀 유령 카지노 집사님 모르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3명 선정해봤고요. 예. 그리고 워스트 3명. 일단 첫 번째 홍진호. 홍진호 팀은 전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딱히 전략이란 게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경란.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그리고 마지막 워스트 플레이어 김영광. 이거는 아니죠. 아니 안 나왔잖아요. 근데 김영광 선수가 최종 탈락했다는 장면이 안 나왔다. 본인이 탈락자 그 리뷰를 했는데요. 근데 왜냐면 네. 김태형 씨 세계관에서는 이게 모르는 거야. 김영광 선수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회김이 웃긴 게 네. 아직도 김영광이 우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건아의 억장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김영광 선수가 확실하게 최종 탈락했다는 게 안 나왔는데 도대체 김영광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진짜 못한다라는 점에서 김영광 선수를 워스트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리뷰 베스트 워스트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리뷰 베스트 박하진. 그 두 대척점의 중심을 정확히 잡아줬다. 오늘 리뷰의 워스트 김태형.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부터 시작해서 오늘 너무 불성실한 태도로 흥미가 떨어진 거죠. 그냥 대충 건너뛰고 이걸 보면서 오늘 베스트 워스트 골라보겠습니다. 김영광을 뽑는 거. 그냥 준비를 안 해왔네요 그러면. 김영광이 왜요? 저번 주에 김영광 뽑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테고요. 중요한 점은 아직도 이게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 이번에 피해 게임 3 심층 리뷰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아의 인생 이야기 심층 토크 피해 게임 8화 9화 리뷰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하나 둘 셋 하면 엠바고 해제를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엠바고 해제. 와, 저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엠바고가 좀... 2주 잠깐만. 진짜. 아이 형님이 하나 사주시면 되죠. 너무 너무 좀 이게 후대기 이거 아닌가요? 케이스 본인들이 선물해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 피해 게임 좀 바로 이제 그 리뷰를 또 해보려고 하고요. 8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본지 거의 2주가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저부터 좀 한 줄 평 내릴까요? 네. 전형적인 피해 게임의 게임. 저는 이제 피해 게임 8화 여성 출연자들의 서사가 돋보였다. 극혐 플레이어의 탈락 아주 좋다. 일단 그러면 이제 심층 토크를 좀 시작해 볼 텐데 저희 피해 게임 8화의 게임이 뭐였죠? 수식 모드? 네, 스시링 모드?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 시즌 2에 한 적이 있었죠. 그쵸. 그 이제 막 뭐 어디서 이거 가져와가지고 수식 맞추고 그쵸. 뭐 가져와서 수식 맞추고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부분을 조금 톱합을 필요가 있지 않나. 뭐죠? 공부 터는 거부터. 금고 터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저택팀이 한 번 더 습격을 했죠. 습격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90번 동안 버티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죠. 걸렸죠.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오한마 쓰는 게 상당히 무서웠다. 네. 근데 그럼 그 저택팀의 버티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왜냐면 사실 금고를 낙원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제대로 연적이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보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잘 해서 봐야 안에가 보이는 거여가지고 사실 잘 숨어만 있으면 안에 아무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략은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좀 차라리 좀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모두가 다 숨어 있는 것보다는 네. 몇 명이 숨어 있고 그냥 몇 명이 계속 어그로를 끌면서 네. 뭔가 좀 그렇게 좀 전략을 짰으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방법도 있고. 왜냐면 다 숨어 있으니까 입장에서는 맞네.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래서 네, 그렇게 어떡해.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았는데 저는 나름 창의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거기 숨어 있던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고에 숨어 있는 것도 뭐 좋았는데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걸렸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걸렸고 그리고 이제 상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네. 대해서 이제 5대5로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중간에 김민아 아나운서였나요? 네. 돈 들고 튀잖아요. 네.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죠. 낙원팀 입장에서는 한 명이 사라져서 돈 들고 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상호 간의 신뢰를 한번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김민아 아나운서가 잡혀가지고 망정이지 네. 만약에 실제로 돈 들고 튀었다 그럼 너는 그것만 보고 꺼져 라고 음. 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같은 팀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 왜 저런 기행을 했을까 싶었을 겁니다. 좀 너무 좀 가불관계를 잘못 파악하지 않았나. 걸린 시점부터 이미 그쪽은 이제 도둑놈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도둑놈 주제에 갑자기 이제 본인들이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 마냥 말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는 뭐 잘못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면서 씨 말에 좀 동의했던 게 협상을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사실 버티기 전략도 버티고 있으니까 그 저택팀이 유리한 거지 사실 뺏기만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은 사실 이면서 씨의 논리가 좀 맞았다.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돌아와서 수식로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우선 그 자네팀은 이제 허성범이 계산을 하고 그리고 저택팀에서는 서출구가 계산을 했죠. 그리고 낙원팀에서는 스티브에가 하는 플레이였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계산 자체는 서출구가 그 시즌 2에서도 보여줬잖아요. 그 네. 1 더하기 2, 4, 4 빼기 3 뭐지? 1 더하기 7은 뭐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네.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고 스티브에는 또 이제 보니까 의대더라고요. 스티브에가 맞아요. 의대 맞아요. 출신 네. 왜 그렇게 의대 중퇴. 허성범 보고 이렇게 잽도 안 되지라고 하는가 봤는데 의대 중퇴여가지고 서울대 의대 밑으로 이제 그 다음에 가는 애들이 가이스트야. 인정한. 네, 의대 중퇴만큼 어쨌든 계산을 깔끔하게 완료했으니까 잘했다. 저는 그 수식로드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유해 게임은 유해 게임은 아닙니다. 일단 피해 게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몸 쓰는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몸 쓰는 거를 보면서 가장 조금 와 이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MJ 킴님입니다. 네, 실제로 MJ 킴님이 그때 많이 엄청 뭐 30몇 30몇 개를 막 찾아내고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좀 잘 찾아냈고 이제 확실히 피지컬이 다르다. 운동신경이 좋다 보니까 뛰어다니는 것도 잘 뛰어다니고 찾아내는 것도 잘 찾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번 그 머니 챌린지에서만 이야기하자면 시은님의 이제 입수 네. 굉장히 꼴사나웠다. 처음부터 이제 이면서 씨도 물에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예. 이면서 씨는 저거만 가져와야 되겠다. 예. 라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입수를 했다면은 시윤님은 예.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아. 들어가 버리니까. 네. 하여튼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좀 그랬고 네. 그리고 이제 최혜선님 네. 이제 하나도 못 찾아온 거. 네. 심지어 그 라운드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은 뭐 네. 수십 개씩 챙겨왔는데 장동민이 막 네. 20개인가 찾아오고 그래요. 연계를 찾았잖아요. 본인은 이제 연계를 찾아왔다. 이거는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뭐 그 부분 사실 이 게임 자체를 재밌게 보진 않아가지고 시즌 2 때도 네. 제대로 안 봤습니다. 네. 이 결과만 봤는데 이제 그걸로 넘어가야 되죠. 네. 이제 저택팀. 저택팀이 최종적으로 꼴찌를 했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트라우마래. 트러블이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생기죠. 사실 이 게임은 100을 완성시키는 게 가장 기초거든요. 100을 맞아. 완성시켜야 보너스 점수를 받고 그런 맞아. 거였는데 저택팀에서 이제 100을 완성하지 못하죠.
이제 좀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택팀의 계산 책임자가 누구였죠? 전체적인 계산은 서출구. 서출구. 근데 이제 그리고 검사는 검사 이진아한테 이진아. 맡겼죠. 그리고 김민아랑 뭐, 김선태 주무관은 아무것도 안 하는 역할. 이 포지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봤는지. 아 근데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역할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네. 서출구가 전략을 짜고 나머지는 다 검산에 도입을 했어야 했죠. 뭐 이게 검산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사칭 연사만 할 줄 알면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건데 서출구 이진아가 나누고 김민아 김선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애초에 좀 유리사까지 해가지고 네. 네. 유리사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건 저는 말이 안 되는 전략이라고 보고 네. 검사는 최대한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좋은 거라서 다 같이 했어야죠. 서출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렇죠. 저도 정확하게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데스매치 후보자 네. 결정을 할 때 김민아랑 김선태 주도로 네. 이제 이진아 씨를 이제 몰아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진아를 몰아간다는 게 드러나기 전에 이제 누군지는 뭐 말 안 해도 대충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저기가 서출구가 가겠네라고 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정치질 하는 걸 영상을 보니까 이진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당연히 이진아로 몰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책임의 소재가 이진아한테 있다는 게 불명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당연히 뭐 책임의 정도로 따지면은 네. 서출구한테 가는 게 맞는데 단순히 이진아가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냥 불만만 노려놓고 넘어갔다라는 이유로 이진아를 데스매치 보낸다?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같은 팀 게임인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사실 리스크를 안 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 소재를 누군가에게는 돌려야 되는 상황이 세 팀 중에 한 명은 한 팀은 오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택팀이 걸렸고 그 상황에서 검사를 어쨌든 맡았던 이진아가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는 납득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진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검사를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 자체가 저는 뭐 그게 막 뭐 어거지로 막 이렇게 몰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수가 나오고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정치질을 어떻게 했냐가 또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정치질을 그 세 플레이어들이 잘했고 이진아가 거기에 확 몰려버리는 바람에 좀 거기서 밀린 게 좀 아쉬웠다. 낙원팀이나 그 자네팀은 서로 팀이었어요. 사람들끼리 뭉쳐서 팀을 형성했는데 저택팀은 팀이 아니라 그냥 개개인이 자기 생존하는 거에 급급했기 때문에 탈락자 선정 과정에서 정치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팀이 안 된 이유는 확실한 리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정확하게 동의하고 예전부터 이제 저택팀에는 리더십이 없는 리더십이 없어. 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 2주 동안 또 이제 계엄 정국을 네.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이랑 똑같.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진아가 이제 데스매치에 가게 되고 저쪽에서는 시윤이 또 내가 너무 보여준 게 없어서 데스매치에서 보여주겠다 장동민 전략을 쓰게 되죠. 네. 더지니어스에서 장동민 전략을 쓰게 되는데 아니 또 이제 구화를 또 보면은 알겠지만 그 구화는 아직 엠바고이기 때문에 구화 엠바고예요? 8화 엠바고 저희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8화 할 때는 구화 엠바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구화 아직 하면 안 되죠. 그러면 1점 부과. 아니죠. 이거 몰랐으니까. 몰랐기로 하고 뭐 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윤과 이진아의 이제 데스매치로 가게 되는데 게임이 그거였잖아요. 이제 숫자 높은 사람이 뭐 배팅하는 그 게임이었는데 맞아. 이제 뭐 시윤이 뭐 블러핑 몇 번 했는데 이진아가 카운팅을 일단 하고 있었고 시윤은 발가락 접고 있었는데 회사 나왔죠 발가락. 그러니까 발가락 접는 거는 살짝 시즌 2 때 현성주 플레이어랑 비슷한 이제 그거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윤님이 초반 배팅할 때 레이스를 할 때 너무 조금 터무니없이 이제 블러핑을 거니까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이 봐도 저게 맞는 플레이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윤이 너무 못했고 이진아랑 시윤 둘 다 그냥 그랬는데 그나마 이진아가 좀 더 괜찮게 해가지고 이진아가 이긴 거지 뭐 누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윤이 압도적으로 못했다가 맞죠? 제가 플레이하는 방식이 딱 시윤님 플레이 방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블러핑하고 무너지는. 근데 뭐 이진아가 생각보다 카운팅도 이진아가 굉장히 똑똑했던 게 카운팅을 머릿속으로 다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블러핑을 안 넘어가고 본인도 또 블러핑을 하고 이러니까 잘했죠.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해야 되죠. 최혜선 장동민의 스파이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장동민이 이제 유리사랑 최혜선을 각 팀에 이제 스파이를 심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유리사는 장동민의 대안에 오케이를 해서 네. 어쨌든 그 저택팀을 무너뜨리는데 공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얼추 유리사가 이제 분의 자원인데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최선이 조금 애매하죠. 네. 어떻게 봐야 될지가. 저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장동민의 스파이 심기 플레이는 사실 너무 장동민스러운 플레이예요. 이거 네. 더지니어스에도 보면 장동민은 무조건 메인 매치 할 때 스파이 무조건 껴놓거든요. 맞아. 그래서 실제로 더지니어스에서 장동민 상대팀인 팀은 왜 동민이 형이 스파이 얘기가 안 나오지? 하면 이미 심어져 있다는 걸 눈치챌 정도로 스파이 전략으로 맨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동민의 플레이는 뭐 너무 장동민스러운 플레이여서 그냥 그랬는데 최선의 플레이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본인이 못해가지고 그 못 찾아가지고 뒤에 오해가 생기잖아요. 일단 그런 플레이 자체가 너무 아쉬웠고 자기 팀원들한테 사실 스파이 제이가 왔었다라고 밝히잖아요. 그렇게 스파이 제이가 왔는데 나는 안 받았다라고 그거를 오픈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최희선이 오픈하면 안 됐다. 결과적으로 스티브에 같은 이제 신뢰를 쌓기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로 최희선을 더 오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아쉬웠다. 사실 이게 그 낙원 팀에 어쨌든 스티브에 같은 플레이어도 있지만 그 주도권을 홍진호가 꽉 잡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혜선도 아마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한 걸 거예요. 네. 아 홍진호 정도면은 좀 내 마음을 이해해주겠지 하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최혜선이 그 연계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 너무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네. 스티브에 같은 이 독불장군들은 끝까지 의심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혜선이 만약에 연계만 안 찾고 한 10개라도 찾았으면은 네. 순조롭게 그 낙원팀이 잘 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혜선이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더 이제 약간 고백을 했으면 스파이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저는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최혜선처럼 좀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서 조금 신뢰를 쌓는 전략을 좋아하는데 너무 그냥 이게 좀 아다리가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홍진호의 나는 여자의 눈물은 한 번은 믿어줘. 이거는 무더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건 좀 1점 마이너스를 할까요? 아니 근데 이거 9화의 내용인데 지금 그거를 네. 가수별로 밀어붙이시죠. 이거는 마이너스 1점이다. 네. 거수. 근데 이거는 좀 한번 봐주시면 되는 게 0.5점. 다음부터 0.5점. 0.5점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화 내용은 네. 엠바고를 아니, 한다고 저희가 그다음 이후에 아, 합의를 아니, 했기 아니, 때문에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1점이 아, 맞잖아요. 0.5점. 이건 1점이 맞아요. 0.5점으로 가시죠. 1점으로 하고 아니 이렇게 해야 또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재밌어요. 아 1점으로 하고요. 제 의견 말씀드리자면 예. 최희선 씨는 자기 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확실하게 해놨어야 됐다. 네,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최혜선 씨가 자기 팀에서, 그러니까 낙원 팀에서 자기가 조금 소외되는 느낌, 혹은 이제 최약체 플레이어로 분류되는 느낌 때문에 이제 자기 팀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있었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스파이 제이가 온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거를 제이가 왔어. 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네. 아, 나는 그래도 우리 팀이랑 끝까지 간다. 음. 이런 거였으면은 이제 바로 말을 하고 바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를 찾았으면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스파이 제이를 받기로 장동민 팀에 합류를 할 거야. 그러면은 뭐 이제 계속 밝히면 안 됐죠. 근데 자기가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연계를 찾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죄책감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말한 것도 아니고. 네. 네. 맞아. 그래서 이게 입장 정리가 돼 있으면은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떤 플레이를 하든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확신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네. 거였다.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베스트 워스트 한 번씩 골라보시죠. 저부터 먼저 하시죠. 8화 베스트 플레이어 첫 번째 네. 스티브 예. 그 1등을 했잖아요, 머니 챌린지에서. 네. 그리고 그 1등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네. 스티브 예였다. 네. 게임 운영이 너무 좋았고 계산도 굉장히 완벽하게 했고, 네. 스티브 예가 점점 호감캐가 돼가고 있다. 음. 그런 점에서 스티브에 솔직히 좀 귀엽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플레이어 스티브 예,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플레이어는 최혜선. 네. 최혜선으로 했어요. 일단 최혜선 씨가 그 처음에 초반부의 그 금고털이 작전 때 네. 최혜선이 아니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저택팀이 그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최혜선 씨가 그 금고의 그 틈새를 안 봤다면, 그리고 한 번도 거기를 안 갔다라면은 뭐 저택팀이 그 돈 뭐 1억 넘는 돈 그냥 쓸고 가는 게 아니었을까. 아 근데 진짜 맞는 게 네. 최혜선 없고 막 홍진호, 빠니보틀, 뭐 주원규 이랬으면은 그냥 막 조금 훑어보다가 그냥 잤어요. 네. 무조건 네. 아예 없네 이러고 잤을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레이어는 이진아 플레이어가 시운을 떨궈줬다. 이기나 떨어졌으면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시운을 떨궈줬다는 점에서 이진아가 네. 이제 세 번째 베스트 플레이어. 그리고 워스트 플레이어 첫 번째 이진아.
베스트 워스트를 주지. 일단 정치질로 이제 본인이 탈락 후보로 몰렸잖아요. 네. 그때 눈물을 흘리는 게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이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네. 이 악어의 사람들은 눈물. 워스트로 뽑을만하다. 같은 이유로 저번 차 때 이제 시윤님을 제가 워스트로 뽑았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짜는 거 안 좋아하시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윤 좀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같은 블러핑 전략이었다. 예. 삐처리가 나겠네요. 그거는 이제 고딩 때 김태형이 쓰던 블러핑 전략입니다. 지금 제가 쓰는 전략이. 하여튼 너무 이제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본인이 본인의 죽음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김민아 아나운서. 네. 뭐 아무리 뭐 이진아 씨가 잘못을 했더라도 어쨌든 같은 팀입니다. 같은 팀인데 대놓고 이제 몰아가고 대놓고 욕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이진아 씨가 데스매치를 가 그리고 살아 돌아온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는 그런 정치질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팀 플레이적으로 봤을 그건 때 맞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맞아. 행동이다. 라는 맞아. 점에서 워스트 3명 이진아, 시은, 김민아. 저는 일단은 베스트 플레이어는 홍진호가 일단 베스트 플레이어예요. 왜냐면 뭐 한 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 최혜선 스파이 그 사건 때 어쨌든 아까도 말했듯이 그 낙원 팀을 잘 하나로 뭉쳤다는 게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았다. 그리고 여자의 눈물을 한번 믿어준다. 이 발언도 되게 명언이었고 명언이었고 명언 저는 그때 8화 때 명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홍진호가 정말 이건 베스트 플레이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 서출구. 왜냐면은 스티브애랑 허성범은 되게 무난하게 플레이한 느낌이고 서출구 전략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100을 완성시켰으면은 훨씬 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봤습니다. 메인 매치.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서출구를 좋게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티브의 미리 좀 준비를 해오셔야 하는 거. 아니 고민을 이렇게 저기서 찾으시면 좀. 하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스티브에도 뭐 잘했으니까 게임 잘했으니까 스티브에가 베스트 플레이어인데 그리고 이제 워스트 플레이어는 첫 번째는 이제 시우 메인 매치도 못했고 그 본인 이제 데스매치 그 가겠다고 한 것도 솔직히 꼴사 나왔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겼으면 몰라 또 진 것도 또 꼴사 나왔기 때문에 살아내면 꼴사 나왔다. 이겼으면 시윤의 재발견이죠. 그렇죠. 근데 뭐 졌기 때문에 이제 꼴사 나옴으로 이제 모든 플레이가 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가 시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진아. 검사를 못한 거는 다른 팀원들이 안 도와준 것도 1차적으로 맞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사칭 연산에 시간이 막 제한이 많이 줬던 것도 아니고 충분했을 텐데 못한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잘 모르겠어가지고 두 명 고르시는 거예요? 네, 두 명만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 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네. 워스트 박하진. 아 이거 왜 그러냐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사실 그 박하진 씨가 하고 나서 막 빨리빨리 하자. 막 까먹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스케줄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까먹을까봐 8화 베스트 워스트, 9화 베스트 워스트도 준비해오셨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준비 없이 여기서 베스트 대에서 스티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G3에 대한 이 준비성이 너무 떨어진다. 근데 이건 1차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이럴까봐 빨리 하자고 한 거기도 합니다. 사실. 아니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날 하기로 했으면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해오셨어요? 준비 안 해오셨죠? 준비 안 했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는 그러면 워스트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박하진 고르고 일단 한 자리가 박하진한테 돌아갔으면 원래 한 자리는 원래 한 자리 워스트부터 말하자면 저는 시우님입니다. 일단 시우님 플레이 자체가 메인 매치 때 의욕은 앞서나 수영장에 들어가서 시간만 날리고 많이 못 찾아오고 이제 이거 물고 뛰고 그래서 물고 뛰지 말라고 뭐라 그러잖아요. 팀에 그닥 도움이 안 되는 플레이. 두 번째 워스트 이진아. 아무래도 검산 자체를 검산을 9번 했대잖아요. 근데 9번 했는데 솔직히 한 번은 그거를 잡아낼만 한데 못 잡아냈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그 저택팀의 패배 요인 중에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진아 플레이어를 고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최혜선님. 그 스파이제이가 들어왔다는 걸 공개하는 거는 왜냐면 들어왔다는 거 자체도 일단은 의심이 갈 만한데 그걸 최혜선이 또 바로 공개했으면 또 모를까. 모든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사실 이렇게 뭐 쪽지도 받았다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스티브에 같은 플레이어들은 최혜선 플레이어에게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윤, 이진아, 최혜선, 박하진 이렇게 이제 네 분
고르고 싶고요. 베스트 플레이어는 우선 저는 서출구님. 아까 하진님이랑 이유가 똑같은 게 네. 그러니까 검산의 영역을 받아서 계산을 한 거기는 하지만 계산 자체는 서출구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서출구님 꼽고 싶고 두 번째는 스티브 예님. 마지막은 솔직히 이렇게 크게 막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 36개인가 찾아낸 MJ킴님 베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게임에서는 카드를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피해 로고 있는 거를 사실 많이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택팀이 그거를 완성을 못 시켜서 그렇지 사실 그거 완성시켰으면 뭐 저는 계산을 못하지만 아마 저택팀이 저는 1등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카드를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했는데 MJ킴님이 36개인가 챙겨와가지고 팀을 위해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모습 굉장히 멋있었다. 저는 베스트는 서출구, MJ킴, 스티브예 이렇게 좀 고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8화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